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구소 TV입니다. 오늘은 오직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만 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창업 사관학교에 입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있고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빼고요. 두 가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줄여서 신창사라고 하고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줄여서 청창사라고 하는데 이 두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창사 같은 경우는 중기부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 속에 혁신적인 아이디어, 서비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선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발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카페 같은 경우 단순 카페나 단순 음식점이나 단순 주점이나 이런 경우는 선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 좀 차별화된 융복합된 그런 형태의 카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년 패션 어드바이스 카페라든지 이거는 뭐냐면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패션에 대해서 1대1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 안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카페, 이런 카페는 선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선발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우리말 발효종으로 만든 빵과 공정무역으로 구매한 커피 원두를 갖고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 라든지 이런 것도 선발이 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전통 한복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어떤 한복을 판매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헤어라든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점포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많이 키우죠. 가정마다 반려동물 전문 클리닝 서비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 방문을 해서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또 청소를 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도 선발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전문 편의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사회죠. 전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의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 지금 고령사회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3년 후 2025년 되면 총 인구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 노인 인구에 대해서 뭔가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건강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보조 건강식품이라든지 또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전문 편의점을 또 점포를 운영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신창사에 입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신청하냐면 소상공인 마당이라든지 또 K-스타트업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선발은 서류 전형과 대면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류 전형이나 대면 면접에서 보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아이디어가 독창적이냐, 그런 부분, 독창적인 부분을 보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로 창업을 했을 때 과연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시장 트렌드에 맞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창업자가 역량이 있는지, 창업자의 역량은 사업계획서상의 어떤 의지라든지 또 어떤 동기라든지 또 이렇게 창업해야 되는 어떤 사유라든지 전문성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력을 하게 되면 창업자 역량이 이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발표, 대면 발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창업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 부분을 많이 봅니다. 창업 준비는 일단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이 사업계획서상의 액티비티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실현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창업자가 과연 그런 사업의 경험을 갖고 있는지, 전문성을 보는 거죠. 학문적으로도 또 경험적으로도 그런 전문성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제대로 피력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창업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창업 휴학을 신청한 학생을 보니까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졸업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 학생은 냉동 베이커리 점포를 운영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졸업까지 해서 본격적인 창업을 위해서 이제 창업 휴학을 이렇게 신청한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아이디어를 내서 신청을 한다면 충분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발이 되면 교육을 받습니다. 기본 창업 이론 교육도 받고 또 실제 점포에 가서 체험 점포에 가서 여러분들이 경영 교육도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하면서 검증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점포가 불필요한 비공간 기반의 실습, 온라인으로 뭔가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점포가 필요 없겠죠. 이런 비공간 관련된 실습도 여러분들이 또 해볼 수가 있고, 또 사업화 지원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는데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또 매장 모델링이라든지 마케팅 홍보 비용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지원 같은 경우는 전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5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디어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2,500, 50%에 해당되는 2,500, 그리고 자부담 2,500 이렇게 지원을 받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또 우수 졸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정책 자금을 연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도 이렇게 저리로 1억까지 2% 내외로 대출도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적극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중기부 산하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창업성공 패키지라고도 불리웁니다. 창업성공 패키지라고 불리우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청창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전국 지역에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운영을 주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년부터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대전 지역부터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대전 지역의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개교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엑셀러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엑셀러레이터가 직접 예비창업자를 선발을 해서 또 투자까지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정부에서도 이런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많이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비해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를 하려면 다른 점이 뭐냐? 바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일상생활 속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술창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술창업. 그래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그런 아이템, 예를 들어서 ICT를 활용한 아이템이라든지 또는 제조 기술에 관련된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기술에 기반한, 기술 창업에 기반한 이런 예비 초기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만 39세 이하 그리고 3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술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만 49세 이하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창업한 그런 사례가 바로 파라바라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파라바라는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중고나라도 있고 또 당근마켓도 있고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 파라바라라는 플랫폼은 완전 비대면 중고거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판기 있죠? 자판기 형태로 파라박스라는 박스가 이제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도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파라박스라고 하는데 자판기 형태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내가 파라바라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상품을, 판매할 상품을 이제 등록을 하고 실제 물품을 그런 자판기 형태의 파라박스에 물품을 이렇게 넣으면 구매자가, 수요자가 또 앱에서 내가 필요한 물품을 조회해보고 해당 파라박스 박스에 가서 거기에서 실제 물건 값을 지불을 하고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형태, 완전히 비대면 중고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파라바라를 설립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유니콘 기업이 된 기업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바리 퍼블리카라는 토스 핀테크 기업이죠. 토스를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그런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방 있죠. 직방의 창업자도 바로 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뭔가 입소 개념이 있죠. 입소 개념이 있고 어떤 동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동료 간의 네트워킹,
왜냐하면 어쨌든 창업사관학교니까요. 동료 간의 네트워킹, 또 졸업생과 재학생의 어떤 네트워킹, 졸업생 간의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끈끈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창업사관학교, 지금 말씀드린 신사업창업사관학교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졸업을 하면 많은 그런 네트워킹으로 인해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K-스타트업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지원금은 최대 1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1억이라고 하면 정부 지원에서 70%까지만 지원합니다. 7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3천만 원,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 우수 졸업자에 대해서는 졸업 후에 5년간 계속해서 연계 지원을 해줍니다. 연계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는 5년 동안 계속 이 스타트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제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계속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콘 기업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잘 들어보면 제가 지난번에 정부 지원 자금으로 스타트업 해볼까라는 동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동영상에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 또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재도전 성공 패키지, 이런 부분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라 일단 창업팀으로 구성이 돼서 뭔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창업팀까지 구성했다라고 하면 일전에 말씀드린 초기 창업 패키지에 지원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창업 아이템이 있고 이 아이템을 갖고 전체적으로 교육부터 제대로 체계적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뭔가 스타트업을 꾸려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직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만 있다라고 해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창업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CEO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 생활형 혁신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그리고 기술 창업에 관련된 창업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